가족은 빨래 집게다. 가족은 사칙 연산이다. 가족은 다림이다. 가족은 버스 손잡이다. 가족은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이다. 몇몇 기업이 가족은 뭐뭐다라는 문장을 내걸고 고객의 의견을 공모한 결과 이런 문장들이 나왔다. 가족은 바람에 흔들릴 때 잡아주는 빨래 집게이고, 가족은 행복을 더하고 슬픔을 빼고 미래를 곱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사칙 연산이라는 얘기다. 가족은 상처를 반듯하게 펴주는 다림이요, 그 덜컹대는 인생길에서 잡을 수 있는 버스 손잡이라는 정의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앞서 얘기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서로 탓하거나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벗어날까 기회만 노리는 가족이 생각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에 겨워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족을 꿈꾸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는 게으르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3번, 적어도 2번,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루에 1번은 어김없이 이를 닦는다. 심지어는 초저녁부터 잠에 취해 쓰러진 날도 이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깨고 난다. 그뿐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치과에 들러 치료를 받고 별 문제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자. 가족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던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했던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실 가족은 치아와 달라서 날마다 돌보고 관리하지 않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 관계 역시 꾸준히 돌보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흔들리거나 썩어서 뽑아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 가족은 치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부부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한동안 보지 않고 지내다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다시 만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웃는 얼굴 보여주며 체면 치레를 하다가도 헤어지면 그만인 관계도 많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데 반해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는 어느 한쪽이 불행해지면 다른 한쪽도 행복해지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약점이나 고통을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다 보니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외면하거나 인연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때로는 가장 큰 감사로, 때로는 가장 큰 무례로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은 잘 깨닫지 못하는 반면 타인의 결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부부처럼 밀착된 관계에서는 상대의 결점을 접하는 일이 많다 보니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나타나기 쉽다. 그러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면에 끌려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나와 다른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내 방식을 강요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답조차 없는 사소한 습관까지도 문제 삼고 비난한다면 그 부분은 오래가기 힘들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배우자요, 내가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 언약한 사람이 아닌가. 새 차를 구입해도 하다못해 신발을 한 켤레 사도 길 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사를 해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하물며 사람의 관계야 말해 뭐 하겠는가. 아무리 사랑하고 연애를 오래 한 사람이라 해도 부부로서 함께 사는 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격적인 적응이 중요한데 누구든지 자신의 성격적인 약점을 지적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성격이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방의 성격을 고쳐놓겠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만들려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서로의 성격 차이를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의 장점을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한두 가지 음식은 해줄 수 있는 아빠, 한 끼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요리학원을 찾는 남성도 부쩍 늘었다. 주말이면 엄마에게 휴가를 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학교나 공연장을 찾는 아빠도 많아졌다. 우리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육아일기를 쓰는 아빠도 많고 아기를 안고 놀이동산이나 쇼핑센터를 찾는 아빠의 모습도 이젠 낯설지 않다. 자신의 스케줄에 앞서 가족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식보다 가족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업무량이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일터에서 하루 종일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집에 오면 그저 눕고만 싶고 어쩌다 시간이 나더라도 부족한 잠이나 보충했으면 싶은 마음이 앞서곤 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밖에서 다 소진해버리면 안 된다. 오직 성공만이 살 길이라며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내닫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공이 목표라면 그 성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최종 목표를 망각한 채 눈앞의 성공에만 연연하다면 궁극의 가치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이고 돈이고 승진이고 성공이고 다 때가 있는 법이니 지금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건강이며 가족이고 신뢰이며 사랑이다. 승진은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고 성공 역시 때를 놓치면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된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행복은 한 번 놓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부디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만이라도 남겨 갖고 들어가 그 에너지를 가족과 함께 나눠보기 바란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가족 간 대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복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고 둘러앉아 이제부터 대화 좀 해봅시다 한다고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간에는 평소 친밀감을 돈독하게 쌓아두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평소 작은 일에라도 긍정적인 감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금씩 저금해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빼먹어도 여전히 두둑한 잔고가 남는 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는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며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대화가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불편한 주제나 얘기하기 껄끄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나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일수록 대화는 필수적이며 제대로 된 준비 단계를 거쳐 시작해야 한다. 대화 준비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처럼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대화를 나눌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고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두는 것이 좋다. 가족 간에는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 일이 많지만 무거운 주제나 중요한 얘기라면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 늦은 밤이나 출근 전, 그리고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을 때, 피곤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자녀와 함께 얘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고 형이나 누나를 꾸중할 일이 있을 때는 동생이 없는 장소를 택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대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된 것만 얘기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대화의 순서 지키기, 비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지 않기, 비교 안 하기 같은 규칙을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잠깐만 있다 다시 얘기하자며 타임아웃을 정하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일의 성격상 주례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이날 주례사에서도 나는 평소 강조하던 내용을 잊지 않고 담았다. 그것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었다. 지금까지는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사위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이니 이제는 남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라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을 했다고 자식이 남이 되는 것이냐며 반론을 편다. 하지만 생각만이라도 남이라고 다짐을 해야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결혼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자식과 결혼을 시키고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불행을 너무나 많이 보아온 까닭이다. 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동스럽다. 그런데 새가 새끼들을 키우고 날갯짓을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새끼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감동으로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낀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다르지 않다.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고 가르치는 건 역시 자식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잘 떨어져야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자식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잘 살기부터 배우고 실천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 맨 처음 밥을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먹이듯이 자녀 역시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심리적인 이유를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아이를 두고 출근하거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빠이빠이 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캠프나 수학여행 그리고 MT를 보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이별을 연습해야 한다. 어학연수나 군대를 보내면서 부모와 자식 모두 홀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 기생독신이라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 헬리콥터처럼 자식의 주위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자녀 일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부모와 그런 환경에서 자생력 없이 성장한 자녀를 꼬집는 신조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부 외의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던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판단력이나 자생력이 없다. 심지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며 험한 세상을 자기 혼자 힘으로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더욱 나쁜 것은 스스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도 없고 부모의 조종이나 간섭에도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학자 알베르트 분슈는 과잉보호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도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녀의 역경 지수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경 지수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은 경제적 환경도 좋아지고 자녀의 수도 적다 보니 결핍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 채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자식들 또한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 학력까지 다 갖췄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들이 한두 명의 자식에게 올인하면서 생긴 사회적 비극이다.
자식을 자기 영향력 밑에 두고 그것을 즐기는 듯한 부모의 태도가 자식의 생존 능력을 박탈하는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영원히 애 어른일 뿐 결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자녀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나아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시키려면 자기 일은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쉬운 예로 자녀가 학교에 지각할까봐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해도 비는 무슨 비야 하고 짜증을 내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이들은 지각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고 우산이 없어서 비를 쫄딱 맞아봐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는 법이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그 결과가 뻔히 보이지만 제 스스로 경험해보고 깨져도 보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서는 터득할 수 없는 세상 이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과 관심,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를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다.